나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내 손에 쥔 마커는 검은 잉크를 뿜으며 그녀의 이름을 삼켜버렸고 그 직후로 내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트로피를 챙겨. 내가 이겼으니까 그 말은 내 귓가에 메아리 쳤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패배의 선언이었다. 서울의 한강이 흐르는 그 오피스 빌딩 42층. 나는 김지은 32살 이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아니, 이제는 아니었다. 10년 동안 이 건물에 묶여 살았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자정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그 끝에 기다린 건 승진과 인정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내 파트너, 내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라 믿었던 박수연. 그녀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사에게 바치고 내가 한 모든 노력을 그녀의 공으로 돌린 것이다. 그 트로피는 우리 팀의 올해 최고 성과 상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이름만 새겨져 있었을까? 그날 아침 회의실에서 발표가 끝난 직후였다. 상사인 이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불렀다. 수연 씨, 이 프로젝트는 내 덕분이야. 트로피는 내 것 앞.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프로젝트는 내 뇌리에서 피어난 아이디어였다. 밤새워 데이터 분석하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주도한 건 나였다. 수연은 단지 내 어시스턴트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이메일을 훔쳐보고 내 노트를 복사해 상사에게 제출했다. 증거. 내 컴퓨터 로그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지은 씨가 수연 씨를 질투하나 봐에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문을 나서며 울음을 삼켰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창백했다. 왜 나일까? 왜 수연일까?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동아리에서 만나 취업 준비를 함께 했고 이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서로를 지켰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야망을 이제야 봤다. 수연은 항상 더 나은 자리를 꿈꿨다. 지은 언니, 언니처럼 되고 싶어. 그녀의 말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퇴근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없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내 핸드폰에 수연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기회였어. 이해해줄래, 이해. 그 단어는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때 그녀가 교수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후 그녀는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항상 정직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복수. 단순한 울음이나 사직이 아니라 그녀가 내게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녀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이미 트로피를 쥐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그녀의 비밀. 우리는 함께 살던 룸메이트 시절, 그녀가 남자친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걸 알았다. 그 남자는 우리 대학 선배, 이제는 이 회사 임원인 최민준이었다. 수연은 그를 이용해 입사했다. 증거는 내 폰에 남아있는 녹음 파일, 그녀의 고백이었다. 지은아, 민준 오빠가 도와줄 거야. 나한테 반했으니까. 나는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다. 파일을 열고 그 녹음을 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이게 세상이야. 약육강식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녀의 이메일 해킹. 아니,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내부 고발. 하지만 단순히 고발하면 끝날 일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의 모든 걸 파헤쳐야 했다. 다음 날 출근, 나는 평소처럼 웃었다. 수연이 다가와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축하해, 수연아. 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눈에 순간 불안이 스쳤다. 좋았다. 그녀는 느꼈다. 무언가 변했다는 걸. 오후, 나는 HR 부서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개인 사정으로요. 그들은 놀랐다. 나 같은 충성파가 왜?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요. 사직 후, 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실제로는 수연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회사 내부 네트워크. 그녀는 승승장구했다. 트로피를 SNS에 올리고 팀워크의 승리라고 적었다. 댓글에는 동료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언젠가 이 트로피가 그녀의 목을 조를 무기가 될 테니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나는 재취업했다. 다른 회사, 하지만 같은 산업. 마케팅 컨설턴트로. 거기서 나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다. 옛 동료, 수연을 싫어하던 사람들. 그녀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피해자야. 이제 우리는 팀이었다. 은밀한 복수팀. 첫 번째 타격은 작았다. 익명으로 회사 포럼에 그녀의 과거 청탁 스캔들을 올렸다. 박수연, 대학 때 교수에게 증거는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충분히 암시적이었다.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연의 미소가 어색해졌다. 그녀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그래? 나는 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항상 드러나. 두 번째는 더 컸다. 나는 최민준에게 접근했다.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척. 오랜만이네요. 선배. 그는 나를 기억했다. 술이 돌자 나는 슬쩍 물었다. 수연 씨랑 아직도 연락하세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애가 뭐.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짧은 클립. 그녀의 고백.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나는 속삭였다. 선배가 이용당한 거예요. 그녀는 당신을 발판으로 썼어요. 민준은 분노했다. 그는 회사 임원이었다. 다음 날 수연의 승진이 보류되었다. 이유. 윤리 문제 조사.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내게 전화가 왔다. 지은 언니, 이게 내 짓이야. 왜? 우리가 친구잖아. 나는 웃었다. 친구. 내가 내 인생을 훔쳤을 때 그게 친구였어?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길은 끝이 없었다. 그녀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나도 변하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그녀처럼 차가워졌다. 트로피는 이제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더 이상 그 화려한 트로피 소녀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메이크업은 지워져 있었다. 언니, 제발. 나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커피잔을 쥔 손을 가만히 두었다. 용서. 그 단어는 내 사전에 없었다. 수연아, 내가 내게 한 걸 생각해봐. 10년 이내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든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약했으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언니처럼 강하지 못해서. 강하.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강함은 배신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 약함을 탓하지 마언의 야망이 문제야. 우리는 그렇게 대치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증오를 봤다. 좋았다. 이제 그녀도 나처럼 변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그렸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가 내게 한 대로 그녀의 미래를 빼앗아야 했다. 수연은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운명을 가를 만했다. 나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그 클라이언트 회사에 컨설팅 제안을 했다. 귀사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내부에서 그녀를 흔들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나는 은밀히 데이터를 조작했다. 아니, 조작이라기보다는 오류를 만들었다. 수연의 제안서에 미세한 허점을 넣었다. 숫자가 0.1%만 틀려도 클라이언트는 민감했다. 미팅 당일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지켜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이 전략으로 매출 20% 증가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슬라이드에서 숫자가 깜빡였다. 클라이언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데이터 정확한가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즉석에서 변명했다. 아, 사소한 오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클라이언트는 불신을 품었다. 미팅 후 그들은 나를 불렀다. 김 컨설턴트, 당신의 의견은? 나는 미소 지었다. 박 씨의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데이터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는 내 손으로 넘어왔다. 수연은 무너졌다. 회사에서 그녀에게 경고가 내려왔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화가 났다. 너 내가 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시작했어. 트로피를 챙기라고 한 그날부터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트로피는 우리 거였어. 언니 이름도 새겼어. 그런데 왜? 거짓말. 나는 알았다. 트로피에 내 이름은 없었다. 그녀가 혼자 새겼다.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좋아. 내가 이겼어. 이제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민준이었다. 그는 이미 수연을 버렸다. 그 애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의 말이었다. 나는 그를 이용해 더 큰 비밀을 파헤쳤다. 회사 내 부패. 이 대표와 민준의 로비. 수연은 그 일부였다. 그녀가 돈을 받아 자료를 유출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대형 마케팅 회사 내부 로비 스캔들 기사가 터졌다.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 수연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녀의 집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SNS는 그녀를 비난했다. 배신자. 야망의 노예.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그녀의 눈물, 그 대학 시절의 웃음. 복수는 달콤했지만 쓴맛이 났다. 수연이 반격했다. 그녀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5년 전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거짓 데이터를 제출한 사건. 그건 실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키웠다. 김지은, 과거 범죄자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내 새 회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이게 사실이야. 나는 부정했다. 조작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복수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를 해치우려다 나도 상처를 입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수연의 가족.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있었다.
수연은 치료비를 위해 더 필사적이었다.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내 손이 떨렸다. 복수. 아니, 이제는 파괴였다. 어머니의 병실 사진이 내 이메일로 왔다. 수연의 메시지였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 엄마를 죽일 거야.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어머니, 나는 알았다. 대학 졸업 후 룸메이트로 살던 때 그녀가 울며 털어놓았던 이야기. 엄마가 아프세요? 돈이 없어요. 그때 나는 도와줬다. 내 저축을 건넸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이 무기가 되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하얀 복도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연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지은아, 수연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왜 여기 왔어? 더 괴롭히러.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와줄게. 치료비. 그녀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내 복수 놀이 끝났어? 아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나는 멈췄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연과 이야기를 나눴다. 왜 그랬어? 정말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가 너무 완벽했어. 나처럼 약한 애는 질투밖에 안 남았어. 트로피는. 그게 내 유일한 빛이었어. 우리는 울었다. 화해. 아니, 휴전이었다. 나는 치료비를 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씨는 타오르고 있었다. 회사 스캔들은 커졌다. 이 대표가 사임했다. 민주는 해외로 도망쳤다. 수연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평판은 바닥이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다. 프리랜서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와 같은 길,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건 증오였다. 나는 알았다. 그녀도 계획 중이었다. 내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다. 회사 전체의 부패를 드러내는 게 목표였다. 나는 기자와 손을 잡았다. 내부자 증언 인터뷰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수연의 배신, 로비, 트로피의 진실. 기사가 터지자 세상이 들썩였다. KBS 뉴스에서 다뤘다. 마케팅 업계의 어두운 면. 수연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칼을 들고 있진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언니, 이젠 나까지 끌어들여?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대답했다. 내가 시작한 거야? 하지만 이제 같이 끝내자. 그녀는 웃었다. 미친 듯이. 같이. 내가 날 죽일 때까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무너진 게 아니었다. 더 강해졌다.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아니, 적의 적 함께 로비의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이메일, 이 대표의 통장 내역. 수연의 어머니 치료비는 회사 비자금에서 나왔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충격받았다. 내가 그 돈을 썼다고. 이제 그녀도 피해자였다. 배신의 고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우리를 위협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건드린다. 수연의 어머니, 내 동생. 나는 두려웠다. 밤에 잠에서 깼다. 꿈에서 트로피가 피를 흘렸다. 복수는 이제 나를 삼키고 있었다. 민준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내 동생의 학교에 익명의 편지가 갔다. 내 언니를 말려 동생은 울며 전화했다. 언니, 무서워. 나는 분노로 떨었다. 수연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경찰에 가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 그들은 회사와 연결돼 있어?
우리가 직접 해야 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을 유인. 클량에서 옛 추억으로. 그는 왔다. 술에 취해 그는 자랑했다. 너희 같은 애들은 모르지? 이 세상은 돈이야.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로비, 뇌물, 모든 것. 수연은 미소 지었다. 오빠, 고마워. 다음 날, 우리는 그 녹음을 언론에 넘겼다. 민주는 체포되었다. 뉴스 헤드라인, 임원 뇌물 스캔들.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다. 시위. 나는 그 속에 섞여 있었다. 수연도. 우리는 서로를 봤다. 적, 동지, 모호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수연의 비밀.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다. 암이 악화된 탓.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무너졌다. 언니, 다 내 탓이야. 내 복수가 엄마를 죽였어. 나는 뭐라 할 수 없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트로피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다. 나는 도망쳤다. 서울을 벗어나 제주도로. 제주 바다 앞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내 인생은 파괴됐다. 직장 잃고, 가족 위협받고, 친구 잃었다. 수연의 메시지, 언니, 미안. 나도 후회해, 후회. 너무 늦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돌아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홍대 거리,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옛 동료가 찾아왔다. 지은 씨, 회사가 재건 중이야. 내가 필요해. 나는 웃었다. 트로피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버렸어. 수연은 감옥에 갔다. 뇌물 공여 혐의. 그녀의 재판을 지켜봤다.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언니,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사랑. 배신의 사랑. 재판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은 갇혀 있었다.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매일 트로피를 떠올렸다. 그것은 이제 상징이었다. 승리의, 패배의. 수연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언니, 내가 틀렸어. 하지만 내 복수도 틀렸어. 우리는 똑같아졌어. 맞다. 나는 그녀가 되었다. 야망에 사로잡힌 괴물. 나는 카페를 접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새 대표가 나를 불렀다. 김지은, 내가 회사를 살렸어. 팀장으로 와. 나는 받아들였다. 트로피를 다시 쥐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트위스트. 민준의 변호사가 나를 찾았다. 수연이, 내 딸이야. 의 충격. 10년 전, 대학 시절의 실수. 수연의 어머니가 나와 민준의 관계를 알았고 그녀를 데려갔다. 수연은 내 피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우리를 묶었다. 나는 감옥에 갔다. 수연을 봤다. 엄마,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언니. 아니, 엄마, 우리는 안겼다. 눈물.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 어머니로서의. 하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않았다. 언론이 알았다. 스캔들 속 모녀. 우리는 쫓겼다. 제주로 도망. 바다 앞에서 우리는 웃었다. 트로피는 필요 없어. 해피엔딩? 아니, 비극의 여운. 독자들은 논쟁할 테다. 내가 악당인가, 피해자인가? 수연은. 복수는 정당한가? 이게 우리의 이야기. 서울의 비처럼 끝없이 내리는